안녕하세요.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장중 1250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곧 1280원을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구두 개입이죠.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을 한 거지 실질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지만 보였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이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이는 거죠. 뭐 이창용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원화 절하폭이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60원이 올랐습니다. 60원이. 금융위기 이후에 1250원을 넘은 건 두 번뿐이죠.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고에 그리고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에 환율이 진정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제 오전에 1250원을 넘었죠. 뭐 구두 개입을 한 건 지난 3월 7일 날 1230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한 거고 이번이 두 번째죠. 하지만 그 구두 개입이 안 먹혔죠. 1250원 그리고 지금 현재 1253원, 52원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280원이 아니라 1300원, 1400원, 1500원 그냥 쭉쭉쭉 올라갈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그 외환보유고가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새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가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좀 긴밀하게 밀착해서 관리할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지 않나, 덜 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아마 지금 이제 우리는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물가를 잡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성장을 어떻게든 좀 저지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도 잡아야 되고, 가계부채나 정부부채나 기업부채, 부채도 잡아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것들을 다 잡을 수 있다, 다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무리죠. 무리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낮은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출을 부채를 줄일 수 있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서 원달러 환율을 낮출 수 있냐? 그런 마법과 같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새로 들어설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뭘 좀 더 집중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좀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거죠.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발생되면 괜찮다라고 한국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절대 안 괜찮죠. 금세 1,400원, 1,500원, 뭐 2,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중국도 매우 심각하고 미국 기준금리 뭐 빅스텝이 아니라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뭐 6월달 7월달에 0.75%씩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죠. 불과 몇 달 전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미국은 미국대로 물가 상승이 감당이 안 되죠. 8.5%죠. 뭐 사실상 물가와 기준금리가 엇비슷한 수준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미국이 0.5%인데 물가는 8.5%. 그러면 최소한 3, 4%까지는 금세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내년까지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5%, 6%도 갈 수 있다. 그럼 한국도 5%, 6%보다 더한 최소 0.5%에서 1% 플러스한 수치를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에 따라 기준금리, 원달러 환율은요. 지금 뭐 1250원이 넘어가니 1300원은 그냥 찍을 것 같고 1400원, 1500원 뭐 정말로 1997년 IMF 때 2000원을 찍었던 것처럼 장중 몇 년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2000원이 되는 것도 목격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모습인 거죠. 1250원이 넘어섰던 건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죠. 그 당시에 1250원을 넘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어서 1280원, 1300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 주식의 매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입니까? 왜겠습니까?
수익 실현이죠. 수익 실현. 뭐 달러당 뭐 1250원, 뭐 1300원 이렇게 되면 달러를 환전하려는 거죠. 환율이 급등하면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늘어난다. 달러로 바꿔서 빼는 거죠. 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5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금리 인상 회의에 한국은행은 당연히 올릴 거죠. 한국 당연히 올릴 거고, 미국도 당연히 올릴 거고, 미국은 0.5% 올릴 것이고, 한국은 한 0.25% 올리겠죠. 뭐 0.5%씩 혹은 0.75% 이렇게 한국은행이 올릴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할 만큼 좀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 계속 이렇게 요동치게끔 내버려 두겠죠.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최대한 좀 덜 올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텐데 결국 그러다 보면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보는 게 맞죠.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습들인 거죠. 꽤나 어렵죠. 예. 뭐 이래저래 앞으로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아마 더 오를 가능성이 크죠. 이래저래 뭐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을 좀 잡는 방향으로 금리를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간다. 요동칠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 저렇게 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한국의 정시 또한 결코 좋은 모습은 안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래저래 참 깝깝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좀 예의주시하고 좀 우려하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국엔 우리 경제에 모두 다 미치는 악영향이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저런 고민들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 아니기를 한번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으로 대거 달러 유출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달러가 부족해지면 국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더 늘어나고 이 악순환이 돼서 이제 한국의 경제가 망할 수 있는 거죠.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 괜찮다, 별일 없다, 뭐 잘 넘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마냥 낙관적으로 생각하기엔 무리다라는 거죠. 지금은 매우 심상치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꽤나 비관스럽죠. 5월달에 뭐 기정사실화죠. 돼 있죠. 0.5% 인상하는 건. 근데 0.5% 인상하는 거 플러스 양적 긴축도 이제 되는 거죠. 좀 있으면은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죠. 어떨까요? 경기 침체 논쟁도 많고 5월달에 어떻게 뭐 금리를 올릴지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예.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마 어떨까요? 곧 발표하게 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8.5%보다 더 오를까요? 아니면 유지가 될까요? 그에 따라서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빅스텝 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도 좀 정해지겠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이 2021년 초에 1080원. 근데 지금은 1250원이 넘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얼마나 더 심해질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꽤나 한국 경제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 거품 경제 붕괴, 거품 붕괴 이런 상황들로 아마 치닫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꽤나 어렵다, 꽤나 힘들다라고 봐야 됩니다. 달러 유출이 심해지고 그 때문에 한국의 경제까지, 한국의 정치까지 하락하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답답해질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을 넘어섰다. 1300원 그리고 1400원 그 이상으로 계속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